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륙도 해맞이 공원의 수선화가 만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펼쳐지는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며 부산 지역의 대표 봄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 언덕이 노란빛 양탄자로 뒤덮였습니다. 방향에 따라 5개 또는 6개로 보이는 오륙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만개한 수선화가 노란 물결을 이루며 봄이 한창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륙도 수선화 단지는 2022년 1,800제곱미터 규모에서 올해 3,200제곱미터 규모로 면적을 넓혔습니다. 남구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 일원을 10만 송이의 수선화로 채웠습니다. 나들이 객들은 파란 바다와 바위섬을 배경으로 꽃을 즐기며 봄을 만끽합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바다와 수선화와 이런 오륙도가 보이는 풍경이 없는데 너무 이쁜 시절에 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쪽에서는 카메라 대신 연필과 붓을 들었습니다. 텅 빈 여백이 어느새 다채로운 봄 풍경으로 채워집니다. 봄 계절이고 이제 정말 기온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수선화는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림 초보들이지만 또 나름대로 이게 이제 여기 앉아서 직접 풍경을 보면서 색감도 느끼고 풍경도 느끼고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3월 중순 꽃을 피우는 수선화는 이달 말까지 활짝 핀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의 고물가로 시민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찾고 있다는 보도를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구내식당과 함께 요즘 뜨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부산시가 내수 진작을 위해 이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중식업소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4,000원. 수년째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첫째 맛이 있어요. 맛이 있고 두 번째는 요금도 싸고 또 그 두 가지가 이제 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오늘 맛있으면 내일도 맛있고 항상 제가 여러 번 먹어봤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사람들한테 좀 어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착한 가격과 위생, 친절까지 갖춘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여기에다 사랑의 열매 후원도 하는 사회공헌 실천으로 우수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내수를 진작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착한 가격 업소를 추가 발굴하고 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 690곳인 착한 가격 업소를 75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원액과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억 8천만 원에서 올해 7억 3천만 원으로 늘리고 물품이나 공공요금을 비롯해 온 오프라인 홍보도 지원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워낙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왕이면은 또 이 동네 어르신들이 또 많은 동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한 끼 부담 없는 식사하고 가시는 게 그게 또 제 마음 같아서. 정부도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나섭니다.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 가격 업소에서 10,000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환급해 줍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 발굴 국민 공모와 방문 인증 챌린지도 벌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지난 2000년 개최 이후 부산에서는 25년 만인데요. 수준 높은 대회를 위한 준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입니다. 10월 이곳에서 펼쳐질 전국체전을 앞두고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5만 5천 석이 넘는 관중석과 돔 형태의 방 개방형으로 솟아오르는 듯한 원을 형상화한 경기장에선 감동의 개폐막 행사가 펼쳐집니다.
테니스와 산악 경기장 등 신설 경기장 3곳을 포함해 80여 곳에 달하는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만 국시비 682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분야 행정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 체육국도 신설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체전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개회식, 전국체전 개회식을 우리 박할린 총감독을 위촉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이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시민들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볼거리 모든 걸 연계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해서 우리 국제 관광도시 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이번 전국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각 구청장, 군수, 그리고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모여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준비 상황 수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 감동의 전국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끌어낼 계획입니다. 106회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7일 동안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포함해 80여 개 경기장에서 신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곳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응원의 열기로 가득 채울 전국체육대회.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부산을 빛낼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는 물론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의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됐는데요. 이곳엔 첨단 기업들과 제2백스코 등이 들어서 3,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설 강서구 대저동 일대입니다. 2012년 시작된 사업이 12년 만에 본격 착수됩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6일 실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저 연구개발특구는 174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구개발과 첨단 산업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화산업으로 조선해양, 해양자원, 바이오 산업과 부산시 전략육성산업인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 부품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특구를 통해 3,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4,48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저 연구개발특구는 앞으로 조성될 제2 에코델타시티와 공공주택지구 등과 바로 연결돼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로 제2 에코델타시티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이 탄력을 받았고 특구를 사이에 두고 공공주택지구 2곳이 개발돼 가까이에 생활기반 시설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또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추진 중인 대저대교 건설과 강서선 트램 사업이 특구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보상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세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 규제는 완화됐지만 매매 거래는 줄었고 덩달아 매매가도 하락하며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김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9천여 가구. 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건 16년 만입니다. 매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1,751건으로 전달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분양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의 미분양 세대는 4,500여 세대로 전달보다 4%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세대는 2,200여 세대로 전달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 송도 해수욕장변에 있는 이 대단지 아파트는 준공 후 20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내놨는데
지난 1월 한 세대 분양에 그쳤습니다. 입주 물량의 거래량도 줄자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에 비해 0.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는 0.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1만여 세대 정도로 이제 입주를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도에도 12,000여 세대 정도의 이제 입주가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적정 물량이 18,000여 세대에 비해서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입주 물량의 70% 정도가 상반기에 이제 입주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도 하락 조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곱미터당 650만 원에서 올해 1월 67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669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해 봄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와 사상구를 잇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부상권 교통체증을 해소할 다리인데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두 개 교량 공사가 1일 시작됐습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대저대교와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엄궁대교는 앞으로 조성될 강서구 대규모 신도시와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과 연결돼 서부산권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물류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서부산이 확실하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 경남이 경제 통합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대저대교는 총 연장 8.24km, 4차선 도로로 총 3,956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사는 교량 부문부터 시작하고 도로 부문은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진행해 2030년 8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코델타시티와 연결될 엄궁대교는 총 3km, 6차로 규모로 3,455억 원을 투입해 2030년 6월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의 마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저대교가 자연을 훼손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부산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며 환경단체는 지난 2월 대저대교 건설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두 교량과 함께 추진되는 장락대교는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가 2030년 8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구의회는 지난 26일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을 의결하고 결의안 2건도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사하구 하단동 인근으로의 이전 계획에 사하구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현 의원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고 채택됐습니다. 하나, 사상구는 철회 처분하였던 입장을 견지하여 시대착오적인 주 3정 환경산업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 변경 계획서를 부적정 통보하라. 의회는 사상구가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면 상급기관인 시가 판단토록 조치하라고도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료인에 대해 현실적 지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선 다대포 해수욕장 앞 풍력 발전기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강현식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풍력 발전기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관 해손입니다. 다대포는 해넘이 명소로 수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십 미터짜리 풍력 발전기가 바다를 가로막는다면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는 단숨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도 의결했습니다. 주요 조례로는 자율방범대 설치와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과 감천 문화마을과 같이 관광객들이 몰려 주민 불편을 겪는 관광지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는 국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사고 보장을 더욱 확대했는데요. 어린이 자전거 사고 보장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국민안전보험은 상해 사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전기 사고, 추락, 익수 사고 등 재난 또는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 사고의 경우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장례비는 중복 지급되지만 치료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치료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더해 올해부터는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희 상해 의료비는 원래 교통사고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외에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그리고 자전거 사고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북구는 2023년부터 상해 사고에 대해 보장을 확대해 오면서 올해는 모두 4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그 외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큰 상해나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북구민이시라면 자잘한 사고, 상해 길 가다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는 국민안전보험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다치시게 된다면 이런 혜택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구 국민안전보험은 북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은 자동 가입되고 보험금 청구는 QR코드 등을 이용해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822건 2억 1천만 원으로 북구에서 지불한 보험료 1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1월 중 최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출생아 수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전국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1월 기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서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2만 1,461명에서 올해 1월 2만 3,947명으로 2,500여 명 늘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보다 11% 늘어난 1,263명을 기록해 지난 9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지난 1월 2만 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1월 사망자 수는 39,473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1.9%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26.8% 증가한 3,02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전국적으로 1월 인구는 15,526명, 부산은 1,764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1월 한파 폭설 등이 겹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 시간이 길고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파크골프 인구는 지난해 기준 등록 회원만 8천여 명, 비회원까지 더하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장은 11곳에 180홀이 조성돼 있지만 증가하는 파크골프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할 때 한 보면은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50분 만에 마감하고 또 비에 나면은 1시간 기다렸다가 또 한 홀 치고 이러죠. 부산시는 2030년까지 총 500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리, 경기 운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파크골프 관련 총괄 부서가 없는 데다 낙동강변 세계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합니다. 강서구 일원하고 사상구 삼락공원 일원하고 우리 한명동 파크골프 일원하고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부족한 인원이죠. 이거는 건설하는 것보다 나중에 관리하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으니 조속히 마련해야 달라는 이야기였죠. 박종률 의원은 지난 27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 파크골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의 파크골프장 장시간 대기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했고 빠른 경기장 조성과 대규모 대회 유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경기장 유료화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김해시나 양산시에서는 실제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도 하다 보니 상당히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깨끗이 하고 관리하는 게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이 확장돼 54홀로 운영되고 강서구에는 대저생태공원 18홀과 범방동과 송정동 등의 45홀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9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주 중반으로 갈수록 구름이 있겠으며 주 후반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기가 건조할 날이 많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